안녕하세요. 스윗벨리 제이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오르시게 되시면 학원 연습실 안에서 하던 수업을 벗어나서 대회에도 출전을 해보고 공연도 해보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대회는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외부에서 공연을 하시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딴따라라고 하죠. 우리는 춤이 좋아서 벨리댄스가 좋아서 추는 건데 나를 대할 때 뭔가 무례하고 무시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듯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기분이 불편하고 오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점,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대할까?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들의 편협한 생각으로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불편한 주제이지만 춤을 추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벨리댄스로서 특히 초보 선생님과 또는 이제야 깊게 벨리댄스를 추게 되는 분들이 자칫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공연 의상을 입고 장시간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우. 공연 전후에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 대중에게 보여지는 공연 의상은 벨리댄서를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벨리댄스 의상이 다른 의상에 비해서 노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저희는 베일이나 가디건 등으로 공연 직전까지 몸을 가리곤 해요. 공연 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 전에 기념사진을 잠깐 남기고 공연이 끝나면 바로 옷을 갈아입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공연도 해봤겠다. 옷도 너무 예쁘고 메이크업도 너무 잘 돼 있고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거를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노출된 의상 그대로 다니거나 공연 후에 여기저기 사진 찍고 구경하느라고 알게 모르게 패션쇼 아닌 패션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몸매 예쁘고 옷도 예쁘고 보는 사람도 안구정화하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행동이 알게 모르게 격을 낮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자리 중에 술이 좀 들어가고 좀 알싸하게 취해 있는 축제 같은 상황에서의 공연은 우리가 추근덕거릴 수 있는 타깃이 될 수 있더라고요. 딸같이 예뻐서 그런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니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저랑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 사진 한번 찍어보자. 뭐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친절을 베풀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한 가지 팁을 얘기해 주자면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유연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무례한 행동을 앞에서 당했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브레이크가 걸려요. 집에 가서 혼자 막 분해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없는 태도. 첫 번째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오랜 시간 취미로 벨리댄스를 배웠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야 이거 벨리댄스에서 뭐 하는 동작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하고 대답을 선뜻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저처럼 별로 기억을 잘 못하시는 성격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정말 선생님한테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벨리댄스 선생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몸으로 따라하는 동작, 안무 스킬을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세요. 회원님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눈에 이제 확 담아갈 수 있도록 스킬을 굉장히 잘 구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론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는 회원님들의 연령대에 맞추어 아니면 이제 안무 나가는데 급급해서 쉽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론적인 것들을 빠뜨리고 설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회원님들은 그때 수업 당시에는 진짜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집에 와서는 나 뭐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회원님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공부하듯이 가르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동작의 용어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걸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취미 동작 중에 니쉬미, 힙쉬미를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취미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거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셋째, 격식 없는 말투. 선생님들마다 캐릭터가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 방식이나 또한 안무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가끔 회원님들과 친해진답시고 너무 격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언니 왔어요. 오늘은 이거 배울 거예요. 오케이? 둘이 무슨 관계야? 둘이 뭐 얘기하고 있었어? 나도 좀 끼워줘. 이런 식으로, 이런 친화력은 정말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선생님이지만 극히 내향적이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회원님들에게는 아니,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굴어야지. 아유, 여기가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너 뭐라도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원님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미 너무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면 정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는 최대한 친절은 하되 너무 거리가 없는 친구 같은 말투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모임을 가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하는 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수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러를 간다던가 이 유흥이 주 목적이 되어버리면 회원님들은 배우는 데 의미를 더 이상 두지는 않을 거예요. 벨리댄스보다 선생님과 함께 노는 게 좋아서 다닌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기선제압을 한답시고 워딩이 굉장히 세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게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고 나쁘게 말하면 폭군이에요. 거기에다가 비속어라는 양념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세고 무서운 선생님으로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외부 요인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그 줏대 없다라고 하죠. 이거는 내향적인 선생님이나 초보 선생님이 하기 쉬운 실수인데요.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게 그 말, 내가 본래 주도하려고 했던 수업의 결이라던가 난이도가 지나치게 회원님의 취향이나 외부 방침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다음엔 이 음악으로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베이스 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몸으로 하는 그런 걸로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느린 음악을 싫어요. 그냥 빠르고 신나는 음악 알죠? 그걸로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저기 공연단 선생님들 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저 안무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저 좀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이때 내가 내 수업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끝까지 수업의 커리큘럼을 해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님들의 아바타에 불과하는 존재감으로 지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강사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레벨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회원님이 싫다고 해서 마냥 낮은 수준의 레벨로만 수업을 한다면 회원님들도 곧 지루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적당히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디벨롭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과하게 낮추는 경우. 겸손은 미덕이라지만 그렇다고 나 자신을 너무 과하게 낮추는 경우 우리 선생님은 진짜 잘 모르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르칠 때 회원님들이 잘 따라오지 않거나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될 수업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냥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수업은 금방 없어지고 말겠죠. 회원님들이 나 예전에 벨리댄스 배웠었는데 뭐 선생님이 나보다 별로 못하더라. 별로 배울 게 없었어. 아무나 강사 되나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네요. 초보 강사든 경력이 화려한 강사든 어쨌든 이 첫 발을 내딛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이든 공연이든 대회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벨리댄스를 사랑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회원님들과 부대끼고 수업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딴따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춤만 추는 춤쟁이도 아니에요. 품이 있는 댄서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먼저 변해보자고요. 오늘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